여기는 청소도 안 하나? 이게 뭐야?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 으스스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대기업 빌딩 로비에 첫 발을 내디딘 정영자는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수수한 청소부 유니폼은 그녀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듯했죠. 손에 든 작은 가방에는 오늘부터 시작할 청소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였지만 정영자의 눈빛은 무언가 다른 깊이를 담고 있었어요.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세요? 경비실에서 나온 최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65세의 주름진 얼굴이 친근하게 접히며 정영자를 맞이했죠. 네,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벌써 오셨네.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먼. 저기 직원용 탕비실에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시작하세요. 아직 직원들 출근하려면 2시간은 남았으니까. 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빌딩 구석구석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청소는 구석구석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최경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프로는 다르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이 빌딩의 실소유주라는 사실, 그리고 직원들의 실제 모습을 보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취업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대기업의 초기 투자자였던 그녀는 최근 조직 문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던 겁니다. 청소 도구함에서 장비를 꺼내며 정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들었던 게 언제였을까 생각하며 잠시 웃음이 나왔죠. 아마도 30년도 더 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고 청소하는 방법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자는 조용히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그들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를 전혀 눈에 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냥 지나쳐갔죠.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새로 왔네. 본사에도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 난 항상 깨끗해서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정영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 옷에서 냄새 안 나? 식당도 같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쾌적하게 일하잖아. 조금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체로 직원들의 시선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정영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영자는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혼자 드시기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최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정영자에게 김치를 건넸어요. 우리 집사람이 담근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영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영자를 눈에 담지 않았지만 일부는 노골적인 멸시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사무실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누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지, 누가 자리를 깨끗이 사용하는지, 누가 그녀에게 눈길이라도 주는지 모두 기억해 두었어요. 퇴근 시간, 정영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특별한 관찰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기요, 청소부 아줌마.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튿날 아침 정영자가 30층 임원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죠. 마치 물건을 부르듯 손짓하는 모습에 정영자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창가 쪽 먼지가 그대로예요. 하도영은 이제 갓 29살의 나이에 인턴 팀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눈에 들기 위해 과하게 권위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는 정영자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청소하겠습니다. 정영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도영은 그런 그녀를 더 무시하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2층에 손님이 오시면 보이지 않게 다니세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청소하는 모습이 보이면 회사 이미지가 떨어진다고요. 정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이 회사에 처음 투자했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해버렸군요. 혹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정영자의 차분한 목소리에 하도영은 오히려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기본은 알고 와야죠.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기업 본사에서 일하려고 해요?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빨리 치우고 가세요. 하도영은 회의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영자는 묵묵히 창가로 향했고 천천히 먼지를 닦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언제부터 이런 오만한 태도가 용인되기 시작했는지 그녀는 의문이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최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저 사람이 요즘 인턴 팀장이라고 난리예요. 근데 그분 그냥 보통 분 아니야. 정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경비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정영자에게 물병을 건네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영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최경비는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 정영자는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에 물잔을 떨어뜨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도영이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물이 정영자의 도시락까지 흘러들어 밥이 다 젖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정영자가 담담히 대답하자 하도영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치우세요. 청소 담당이시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하도영은 비웃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고 정영자는 젖은 도시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결심한 듯 했어요. 오후 3시 정영자는 중역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이사회를 위해 특별히 깨끗이 청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녀는 창문과 테이블을 꼼꼼히 닦으며 내일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모든 안건을 이미 검토했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영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달력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요. 지금 저 창문에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정영자는 말없이 다시 창문으로 향했지만 하도영은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본사 청소부 수준이 왜 이래요? 다시 제대로 교육받으세요. 그리고는 정영자가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물통이 넘어지며 바닥에 물이 쏟아졌고 걸레가 나뒹굴었죠. 사내 위생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어요? 하도영은 발로 청소도구를 밀치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영자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도영은 코웃음을 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 밖 최경빈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정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깊이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가끔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이에요. 최경빈은 잠시 그 말의 의미를 곱씹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영자가 정리를 마칠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정영자가 모든 청소를 마치고 도구를 정리할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비서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이사회 시작 전에 모든 것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영자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감히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하도영의 고함 소리가 빌딩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정영자는 청소도구를 손에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정영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형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하도영이 급하게 들어왔죠. 여기 청소 다 안 끝났어요? 10분 후에 전무님들 회의인데. 정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5분만 더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도영의 눈빛은 이미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평생 청소부로 사는 거예요. 시간 개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회사에서 돈 받고 뭐 하는 거예요? 정영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그리고 지금 감히 말대꾸하는 거예요? 하도영은 갑자기 정영자의 청소도구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도구들이 바닥에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물통이 넘어지며 회의실 카펫을 적셨죠.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에서 청소부 같은 건 아웃소싱하는 거라고요. 본사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하도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고함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정영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도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최경비가 회의실로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도영과 정영자를 번갈아 보더니 급히 말했어요.
무슨 일이죠?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서 하도영은 코웃음을 치며 답했습니다. 아, 경비 아저씨. 여기 청소부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요. 중요한 회의 준비도 못하고 있어요. 최경비는 정령자를 도우려 다가갔지만 하도영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됐어요. 이 사람 일이니까 스스로 치우게 하세요. 책임감을 배워야죠. 최경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물러섰어요. 대신 작은 목소리로 정령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도영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도 가서 경비실이나 보세요. 여기는 제가 처리할게요. 최경비는 어쩔 수 없이 회의실을 나갔고 정령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도영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띄웠죠. 1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완벽하게 청소 안 되어 있으면 당신 해고 요청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하도영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정령자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분노와 결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군요. 정령자는 천천히 일어나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정령자는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한 후 청소 도구함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청소부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을 내린 사람의 단호한 걸음이었죠. 복도에서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비서님, 계획을 앞당기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정령자는 청소 도구함을 창고에 정리하고 조용히 빌딩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10분 후 빌딩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긴급 공지입니다. 전 직원은 지금 바로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전 직원은 지금 바로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긴급 소집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대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사가 인수되는 건가? 대규모 구조조정인가? 갖가지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하도영도 당황한 표정으로 대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대강당 문이 열리고 회사의 모든 임원진이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분위기는 무거웠죠. 마지막으로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정비서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사람이 계십니다. 이 빌딩과 자회사 셋의 실소유주이자 이 회사의 초기 투자자이신 분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소유주? 초기 투자자?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때 대강당 뒤편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우아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은 방금 전 하도영에게 모욕을 당했던 청소부 정령자였습니다. 하도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정령자가 천천히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숨길 것이 없는 당당함으로 빛났죠. 정령자가 마이크 앞에 서자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를 청소부 아줌마로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법이죠. 정영자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청소부 복장이 아닌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정영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모두를 압도했어요. 3주 전부터 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이 회사의 실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 정영자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특히 하도영의 표정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곧 쓰러질 것만 같았죠. 30년 전 저는 이 회사에 첫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작은 벤처 기업에 불과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자는 꿈이었어요. 정영자의 눈빛이 잠시 추억에 잠겼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회사는 어떤가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장했지만 내면의 가치는 어디로 갔나요? 그녀의 질문에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영자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동안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게 심한 모욕을 주었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존중을 표했습니다. 정영자는 최경비 아저씨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최경비 아저씨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항상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시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있는 저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셨죠. 최경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격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영자의 시선이 하도영을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하도영에게 집중되었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도영 씨,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감히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라고 하셨죠? 하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 합니다.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량 해고, 회사 매각,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서 저는 오늘부터 조직 문화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자는 임원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직급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상호 존중 지수를 추가합니다. 업무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조직은 결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임원진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영자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들은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또한 청소직, 경비직, 주차관리직 등 모든 직군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그들은 이 회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일할 수 없어요. 이 말에 일부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대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령자의 시선이 다시 하도영에게 향했습니다. 대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도영 씨, 앞으로 2달 동안 당신은 청소팀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하도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후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저에게 직접 보고하세요. 그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겠습니다. 정령자의 말에 대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하도영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보는 회사,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사,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돌아갈 겁니다. 정령자의 말이 끝나자 대강당에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대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령자는 최경비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신 몇 안 되는 분이셨어요. 최경비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정령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찾던 가치입니다. 내일부터 아저씨는 빌딩 보안 총책임자로 일하게 될 거예요. 최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인데. 정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는 이 빌딩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에요. 최경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정령자는 대강당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에 첫 투자를 했을 때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 그 꿈을 위한 첫걸음을 다시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회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령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임원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강당에서의 전체 발표 이후 그녀는 임원들과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테이블 주위에 앉은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청소부였던 여성이 갑자기 그들의 사장이 되어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령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의 직원 이직률과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였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회사의 이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령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실적에만 집중하다 보니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문화가 사라져버렸어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항상 직원들의 복지와 만족도를 생각해 왔습니다만. 정령자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정말 그러셨나요?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 여러분 중 누구도 저에게 인사 한 번 건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몇몇은 제가 복도를 지나갈 때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했죠. 그 말에 임원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저는 여러분을 우리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정영자의 말에 임원들의 긴장감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가 준비한 인간 중심 경영 혁신안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직급이나 외모,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녀는 문서를 임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사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조직 구조 개편안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임원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임원진 여러분도 각자 다른 부서에서 평사원으로 일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명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사장님,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 아닙니까? 저희는 일정과 미팅이. 정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정과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회사의 미래보다 더 중요할까요? 임원은 말문이 막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영자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를 바닥에서부터 이해하고 진짜 문제점을 찾아내는 기회입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겁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영자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정영자는 정비서와 함께 그녀의 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비서의 말에 정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도영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얼굴이었죠. 사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하도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하도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사장님께 어떤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는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영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하도영 씨,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도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위가 낮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하도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항상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정영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도영 씨, 진정한 인정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일 때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법이죠. 하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영자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청소팀에서 일하게 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길 바랍니다. 하도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서 일을 시작하세요. 최경비 선임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하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정비서의 질문에 정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변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해요. 정영자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가 막 시작되었을 때의 사진이었죠. 젊은 창업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청년 시절의 정영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정영자의 결연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최경비의 담담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영자의 인간 중심 혁신 첫 번째 강연자로선 그는 처음에는 떨리는 모습이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영상으로 중계되는 그의 강연을 전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15년간 경비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을 맞이하고 저녁에 배웅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죠. 어떤 분들은 매일 인사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단 한 번도 제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셨어요. 청중석에 앉아있던 몇몇 직원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경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경비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곧 모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최경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정영자는 최경비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전경이 펼쳐진 호화로운 공간에서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최 선임님. 최경비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대우가 어색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경비실에 있었는데 정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 선임님은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삶의 지혜와 따뜻함을 가진 분이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정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진심 서비스 우수 직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바로 내려가죠. 본사 로비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천으로 가려진 무언가가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정령자가 마이크를 잡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진심 어린 서비스와 존중을 실천한 분들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이죠. 정령자는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최경비의 사진과 함께 몇몇 직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청소팀, 구내식당 직원, 시설관리팀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부서의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온 분들입니다. 앞으로 이 명예의 전당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영예가 될 겁니다. 정령자의 말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직원들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정령자는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빌딩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모두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고 따뜻한 미소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청소부 체험하시나요? 한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령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든 위치에서 일해봐야 진짜 회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무실은 더 깨끗해졌고 직원들은 서로에게 더 공손하게 대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정령자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하도영이 카운터 뒤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정령자를 보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요. 드릴까요? 무슨 음료를 드릴까요? 정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해요. 하도영은 꾸벅 인사를 하고 음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열심히 음료를 만드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음료를 건네며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청소팀에서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매일 깨닫게 됩니다. 정령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죠. 좋은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네요. 하도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하며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정령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만에 이런 변화가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정령자는 중요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실체가 공개된 이후 많은 언론이 이 특별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죠.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 문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기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정령자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인간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령자는 정비서와 함께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비서님,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정비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잖아요.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다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결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빌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자는 아직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채 빌딩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진심 서비스 우수 직원 명예의 전당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신 분을 소개합니다. 15년간 묵묵히 회사를 지켜온 최경비 선임님입니다. 한 달 후 본사 로비에서 열린 인간 중심 경영 선포식에서 정영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경비는 어색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고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그의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감격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최경비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저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일의 종류가 어떻든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단순하지만 깊은 그의 말에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영자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최 선임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라는 당연하지만 쉽게 잊히는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죠. 정영자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공식적으로 인간 중심 경영을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고 그곳에 새로운 회사 강령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은 직급과 업무에 상관없이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습니다. 둘째, 업무 평가에 상호 존중 지수가 포함됩니다. 셋째,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크로스 체험을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영자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청소부로 체험했듯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상호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경영진이 청소를 해보고 청소팀이 회의를 주재해보는 경험.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팀으로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정영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직원들은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영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하도영 씨에게 청소팀에서 2달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결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하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영자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도영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하도영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만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함과 진지함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하도영 씨는 지난 한 달간 청소팀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고 불만이 많았지만 점차 일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정영자는 하도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밤새 쏟아진 비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을 때 하도영 씨가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늦은 밤까지 남아 물을 퍼내고 다른 직원들의 차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 것을 모두가 기억할 겁니다.
하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도영 씨를 새롭게 만들어진 직원 경험 혁신팀의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하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팀은 모든 직급과 부서의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고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하도영 씨가 직접 경험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하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정영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당신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정영자는 옥상 정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최경비의 목소리에 정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두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최 선임님, 어서 오세요. 최경비는 정영자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정영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죠. 최경비는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요. 제가 경비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봐왔거든요. 사람들은 결국 따뜻함에 마음을 엽니다. 정영자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최 선임님,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경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젊은 직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일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요. 정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최경비 아카데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신입사원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요. 최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정영자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정영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선임님처럼 삶의 지혜와 따뜻함을 가진 분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경비의 얼굴에 감격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빌딩 사이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사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경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왜 하필 청소부로 위장하셨나요? 다른 직종도 많았을 텐데. 정영자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청소부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무례하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모습은 그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안다고요. 최경비는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걸 매일 봐왔으니까요.
정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회사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곳입니다. 청소부든 경비든 사장이든 모두가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곳이요. 그게 제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자와 최경비는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많은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정영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따뜻함으로 바뀌는 법이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정영자는 옥상 정원에서 최경비와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빌딩 아래로 펼쳐진 도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빌딩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최경비의 말에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격이 어려 있었어요. 사람이 바뀌니 빌딩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닌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죠. 그녀의 말대로 빌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진심 서비스 우수 직원 명예의 전당이 확장되어 수십 명의 직원 사진이 걸려 있었고 각 층마다 상호 존중 실천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긴장감과 무표정 대신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활기가 넘쳤죠. 최 선임님의 경비 아카데미가 특히 큰 인기라고 들었습니다. 정영자의 말에 최경비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누는 것뿐인데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는군요. 신입사원들이 최 선임님께 배우는 진심 서비스의 정신은 어떤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소중한 가치니까요. 최경비의 경비 아카데미는 회사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입사원은 입사 첫 주에 그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단순한 업무 기술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진심의 가치를 배웠죠.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회사 밖에서도 소문이나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나저나 하도영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최경비의 질문에 정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직원 경험 혁신팀을 이끌며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지난주에는 모든 직원이 한 달에 하루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크로스 체험의 날을 공식화했고요. 하도영의 변화는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오만하고 권위적이던 인턴 팀장에서 이제는 모든 직원의 존중을 받는 리더로 성장했죠. 그는 특히 청소팀, 식당 직원, 경비팀 등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부서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그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역지사지 프로그램이라고 임원들이 한 달에 하루는 청소, 경비, 식당 등에서 일하고 그 부서 직원들은 임원실에서 일하는 거죠. 최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임원들이 동의했나요? 정영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결국 모두 찬성했어요. 이제 그들도 알게 된 거죠. 모든 위치에서 일해봐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빌딩 로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2025인간 중심 경영 대상 수상 소식이 흐르고 있었죠. 이 회사는 불과 3개월 만에 업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 1위로 꼽혔습니다. 오후에 외부 강연이 있으시죠? 최경비의 질문에 정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영자 포럼에서 인간 중심 경영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더군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강연할 내용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최경빈은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당연한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죠. 그때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 위해 옥상에서 내려왔죠. 로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 누군가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정령자가 주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아, 사장님. 오늘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들이에요. 이젠 모든 신입사원을 이렇게 환영하는 문화가 되었답니다. 정령자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신입사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청소팀, 경비팀, 식당팀 직원들도 함께 어울려 환영하는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청년이 정령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달리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 친구는 누구죠? 정령자가 하도영에게 물었습니다. 하도영은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특별 채용한 신입사원입니다. 학력이나 스펙은 부족하지만 인성 면접에서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특히 자원봉사 경험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가. 정령자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김민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해요, 민수 씨. 이곳에서 행복하게 일하길 바랍니다. 정령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3개월 전 청소부로 첫 출근했던 날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렸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후 정령자는 경영자 포럼에서 연설을 마치고 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도 밝게 응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령자는 로비의 새로운 모토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회사, 마음이 통하는 공간. 그 문구를 읽으며 정령자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그녀가 탑승하려는 순간 한 청소부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정령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저희 청소팀에서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청소 방법과 환경 친화적인 청소용품 도입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령자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부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령자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정령자는 다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벤치에 앉아 지난 3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로 위장해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하던 그날부터 빌딩과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니 감개무량했어요.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최경비가 차 2잔을 들고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정령자 옆에 앉아 차를 건넸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령자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최 선임님,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경비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직급이나 옷차림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영자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따뜻함으로 바뀌는 법이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잊을 뻔했네요. 내일 하도영 씨가 중요한 발표가 있답니다.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던데. 최경비의 말에 정영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힌트라도 주실 수 있나요? 최경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밀이랍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정말 감동하실 거예요. 정영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변화가 또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하며 기분 좋은 설렘을 느꼈어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정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했던 그날,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녀와 이 빌딩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한 진실이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해간다는 소중한 진실이었죠.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반짝이는 가운데 정영자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딩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